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다음 이번 달 30일이니까 보름 좀 넘게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왜 이런 탄핵 논의가 나왔는지 그걸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은영 소장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탄핵의 근거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처리가 안 되면은 그 또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에서 이제 그 탄핵하는 사람도 이제 순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그 다른 법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걸 우선순위 어떻게 정했는지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 효능감을 좀 못 보여준 뭐 법적인 거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좀 역시 안 된다 민주당 이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전희연 교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방통위가 자꾸 무슨 심의하고 규제하는 곳으로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기구가 바로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됐었고 도덕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명 과정도 국회의 사실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KBS 박민 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이미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방장 선거할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2인 체제로 유지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공영방송을 비롯한 정말 중요한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탄핵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전국 언론노조에서도 성명을 내서 탄핵을 시켜야만 된 이유를 아주 그동안 법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조목조목 잘 짚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탄핵의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 효용과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런 안건들을 제대로 정말 목숨 걸고 처리할 때 국민들이 민주당이 하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방통위원회가 원래 5인 체제고 아닙니까? 그럼 방통위원장 있고 이상인 방통위원 이렇게 두 사람만 있는데 네. 원래 여당 셋, 야당 둘이죠. 그렇죠. 근데 왜 나머지는 뽑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지난번 국회를 통과해서 추천이 됐는데 그 자격 시비가 있어가지고 법제처 심사까지 지금 가는 바람에 어쨌든 지금까지 미뤄지다가 또 본인이 얼마 전에 이제 자기는 안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둘이 야당이 한 명, 그다음에 여당이 또 한 명 지명을 해서 국회 본회의를 이게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2인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만일 최민희 의원이 왔다 그러면 3인 체제에서 됐겠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서 3인 체제가 안 되고 2인 체제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체가 이 법에 위배됐느냐 이 부분은 약간 유권 해석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예단스럽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 지금 방통위원장마저 사라진다 그러면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마 그 일당이기 때문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처리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이게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방송의 제어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뭐 종편과 보도 채널 말고도 전국 68개 민영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점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정말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그 방송통신에 대한 어떤 중립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은 방통위 사실상 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조속히 저는 빨리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적당한 사람 찾아서 빨리 추천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방통위 무력화를 걱정을 하셨는데 네. 한번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력화된다. 그렇게 되겠죠.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시키면 1인 방통위원 혼자서 그걸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2인이 마음대로 자 이거 우리가 오늘 해버리자. 탁탁탁 해가지고 해버리고 또 이거 이렇게 하자 해서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아예 없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그나마 나을까요? 정견하고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서 마음대로 여당 마음대로 합의도 없이 그렇게 하려면 난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
오히려 헌법적 판단을 받아서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맞다. 왜? 그동안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방통위가 얼마든지 뭐 일을 못한다? 저는 지금 일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방송 민주화를 역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동관이기 때문에, 이동관의 직무정지는 탄핵안 발의와 동시에 당연히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방통위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방통위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거 몇 개월 뒤에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해야 될 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시켜버리면은 뭐 탄핵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이게 직무는 정지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해적 방송도 나올 수 있어요. 방통위가 허가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재허가를 당장 MBN 같은 경우가 지금 11월 30일이 마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보도 채널이라든가 지역 민방들이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재허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 송출을 안 할 수 없고, 그럼 방송을 끊든가 아니면 무허가 방송, 이른바 해적 방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민주당이 탄핵안보다도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의석수와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으니까 어찌됐건 방통위를 압박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KBS 사장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여긴 그렇고, MBC도 어쨌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그 마지막 절차가 지금 법원에서 막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남은 업무들이 재허가 관련된 업무들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방통위가 무리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 한번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이동관 위원장이 일단은 임명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전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정부 여당이 모르는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임명을 해놓고, 그리고 국회에서 사실 다 불만된 인물을 임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야당 때문에 마치 방통위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만 못하면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야당이 반대할 인물을 굳이 임명을 해놓고 이 사단을 만드냐? 저는 그런 쪽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면요, 방통위원부터 임명하면 돼요. 그래서 위원장은 내년 탄핵안이 발의되면 직무정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방통위원들, 방통위가 그렇게 지금 무력화되는 게 우려된다면 여야 빨리 추천받아서 방통위원 임명하고, 4명에서 임시체제에서 임시위원장으로 불효불급한, 아주 기묘한 어떤 방통위 업무들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동관 위원장, 이를테면 탄핵안 발의를 빌미로 해가지고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의 의도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나쁜 일은요, 안 하는 것만 못한 겁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지금 뭐 상식 얘기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시키면 방통위 무력화된다? 아니, 그러면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받았는데 임명 안 한 게 7개월 7일입니다. 그건 상식에 맞습니까? 왜 임명을 안 합니까? 그때는 이제 자격 시비 조건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임명을 하려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임명을 하겠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도 알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민주당의 그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민희 의원이 논란이 된다 그러면은 그 동의를 얻어서 사람 교체했으면 될 일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본회의 통과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정진환 교수 말씀대로 빨리 사람을 해서 추천해가지고 하면 될 일인데, 저는 오히려 이동관, 그러니까 이렇게 2인 체제에서 이동관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아무런 것도 내년 총선까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뭐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해서 빨리 추천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여기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줄을 서 있어요. 자격 시비 얘기하셨는데 최민희 의원은 무슨 자격 시비가 걸렸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인터넷 무슨 관련한 어떤 업체들에 대한 말하자면은 상임 부회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쪽도 이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 상금 부회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 오는 거 있느냐?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규정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기에 아마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걸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맡기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찾다 그걸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으로 장관도 좀 골라서 임명도 하고 그 기준으로 뭘 판단했으면 지금 이 정부가 이 꼴은 안 났을 겁니다. 그 야당 추천한 사람 하나 그렇게 자꾸 찾아서 자격 시비 7개월 7일간 그 자격을 그렇게 검증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붕짜자 장관이 나오고 이런 장관들 나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 정권 정말 비겁한 게 7개월 동안 그 법제처 유권 해석을 아예 해석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이걸 발표해서 최민희 뭐 예를 들면 방통위원 후보자가 어떤 결격 사유가 해당된다. 그런 자격심의 결과를 얘기를 하면 그나마 이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왜?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제처 유권 해석을 7개월 동안이나 깔아 뭉개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문제다. 이 최민희 방통위원회 자격 또는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좀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을 비판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정영주님, 이동관은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내로남불하지 마세요. 아들 학폭, 이명박 정부 시절 악행, 이런 사람도 방통위원장 되는데 최민희 의원이 무슨 무자격입니까? 이런 얘기 나올 만하죠.